실손 및 장기보험 주요 쟁점 및 설명. 안녕하세요. 1PR 오보상 가이드입니다. 오늘은 실손 및 장기보험 청구 시 분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첫 번째, 실손보험 중복 가입. 첫 번째로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청구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한 보험사에만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보험사에도 자동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최초 청구한 보험사의 기준으로 처리되니 약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실손보험 선지급 서비스입니다. 긴급하게 입원할 경우 입원 중간에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보통 예상 보험금의 70% 정도가 먼저 지급되는데 이때는 입원 중간에 진료비 정산서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해요.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으니 긴급 상황에 대비 알아두면 좋습니다. 세 번째 주제는 도수치료와 과잉진료입니다.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의 도수치료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장기간 반복될 경우 과잉진료로 판단될 수 있어요. 특히 치료의 목적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과 의사소견서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치료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과잉진료 심사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건강검진 비용의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입니다. 건강검진 비용은 원칙적으로 예방 목적이기에 보장이 되지 않지만 이상 소견이 발견돼 추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때는 의료진의 진단서와 검진 기록이 요구되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 예방 차원에서의 검진은 보장되지 않지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입원과 외래 진료비의 구분입니다. 입원비와 외래 진료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. 검사 후 바로 입원하거나 검사와 입원이 명확히 연결된 경우에는 입원비로 인정되지만 검사와 입원 사이의 시간이 길거나 관계가 불명확하면 외래 진료비로 처리됩니다. 따라서 의무기록에 입원의 필요성을 잘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진의 판단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여섯 번째로 180일 면책 기간도 꼭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. 동일 질병 치료 후 180일이 지나면 보장기간이 초기화되어 새로운 365일 보장이 시작됩니다. 만성질환의 경우 치료 종료일로부터 180일을 잘 관리하면 추가적인 보험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일곱 번째로 진료비 청구 시 할인 금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보험금은 실제 환자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니 직원 할인이나 단체 할인 등이 적용되었다면 할인된 최종 납부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때 할인 혜택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니 잘 챙기세요. 예를 들어 할인 내역서나 영수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 여덟 번째로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보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단순히 이륜차를 끌고 다니는 것은 보장되지 않으며 실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됩니다. 이륜차 운행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서도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내역과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. 이륜차를 운전할 때는 사고 발생 시 보험 약관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 아홉 번째로 보험 가입 전 이미 알고 있던 질병은 법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이 점은 꼭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사전에 알고 있던 질병에 대해 숨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열 번째로 피부봉합술과 체외충격 파쇄석술이 보험에서 수술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약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이러한 시술들이 보험금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. 11번째로 암 진단의 확정일은 대부분 조직검사 결과일을 기준으로 하며 진단서 발급일이나 최종 통보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날짜 확인이 중요하니 잊지 마세요. 암 진단 시 확정일이 보험금 청구에 큰 영향을 미치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. 12번째로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을 위한 의료자문은 반드시 계약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.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신경 써야 합니다. 의료자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. 13번째로 교통사고나 건설 현장 사고는 산재보험, 자동차보험, 개인보험 등 여러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니 사고 유형별로 면밀히 살펴보세요.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. 14번째로 후유장애는 치료 효과가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애율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. AMA 방식과 먹브라이드 방식을 적용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평가를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. 15번째로 KCD 제4차 암 재분류가 이루어지면서 진단 코드가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.
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이 점도 미리 확인하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. 암 재분류와 관련된 정보는 보험금 청구 시 매우 중요하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. 마지막으로 상해사고 시 주의사항입니다. 사고 발생 즉시 사진을 찍고 응급 이동을 하며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초진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. 이러한 기록이 나중에 청구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. 오늘은 실손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. 여러분이 보험 청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